자, 여러분, 오늘 9월 7일, 첫 번째, 통합각2에서 첫 번째 단원에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뒤쪽을 다 했잖아. 어려운 거. 그지? 다 해서 마지막. 첫 번째 단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 내용은 생명과학의 생물 다양성. 요거 그대로, 1학년 때 다시 배웁니다. 1학년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자세하게.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성, 왜 배우냐. 혹시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거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 기억해. 알겠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계속 내가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 다음, 다양성 보존의 요 그림 잘 알아둬야 돼요. 요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면 됩니다. 보존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좀 간단하지만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론 끝나고 나서 내가 전체 1단원 전체 내용, 1단원 전체 내용이라면 산하원하고 중하반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네, 쭉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 수준 또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이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공부를 해 왔어야 되긴 해. 근데 안 해 왔으면 지금의 상황이라도 내가 파악하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좀 안내를 해줄 수 있겠지, 그지? 그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일단은 다양성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다양성 기준이 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유전적 다양성보다 큰 게 종 다양성, 보다 큰 게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에 대해서부터 일단 좀 알아둡시다. 일정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다. 라고 돼 있지, 그지? 생물 다양성이. 자, 생태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 머리 많이 가리니, 혹시? 그래? 조금, 이렇게 해볼까? 여기 앉으면 어때? 자, 그래서 생태계 좀 알아둬라. 생태계가 뭐냐면 어떤 생물 개체가 있어. 걔들 모여. 근데 한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어.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하게? 개체군이라고 해. 한 종. 그러니까 서산에 사람 개체군 이러면 말이 되는 거야. 우리 다 서산 사람 개체군에 포함되는 거지. 개체군이야. 됐지?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여 있으면 뭐라고 했죠? 군집. 그지? 저번 수업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그지? 군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산의 군집이라고 하는 건 서산에 사는 바퀴벌레, 무슨 벌레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모기, 사람, 다 포함해서, 이건 서산의 군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이거 군집이라고 하는 건 다 뭐니? 생명체야. 맞지? 생명체들을 모임이야. 근데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 생명체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자연환경 전체까지 합친 거야. 생명체와 자연환경 합하면 뭐라고? 생태계.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떤 일정 생태계 내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첫 번째, 1번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하면 이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한 개체군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자, 한 종, 같은 종에서도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지? 사람인데. 맞지? 그러면 어떤 생김새를 만드는 어떤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건데 그 유전자가 약간씩은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왜? 많이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은 다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 아니야? 손가락 10개. 맞잖아, 그지?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약간씩의 변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잘 들어오고 있니? 머리에?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유전자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어때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높아야 한다는 거야. 높아야 한다는 거야.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야. 높은 종은 환경 변화나 질병 발생에도, 봐봐, 조심해야 돼. 한 개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전체 개체군을 봤을 때 멸종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지.
요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할 가능성이 아니고 이 개체군이 멸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됐죠? 오케이?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죽을 수는 있어. 근데 나머지는 살 수 있다는 거지. 이유가 뭐야?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티고 강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 그대로 그냥 혼자서 읽으면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멸종하지 않을 가능성. 왜? 유전적 다양성. 한 종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누구는 죽어도 누구는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얘기고. 두 번째,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물종이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다양성이 높으면 이 종이 멸종을 안 하지. 그지? 다른 종들도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을 안 하지. 그러면 그 생태계에서 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멸종을 하면 종이 줄어들 거 아니야, 종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것도 오해할 수 있어.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이, 아주 많은 종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종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할게. 한 종에서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하지 않고 종이 유지되고요. 됐지? 그러면 그 종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더 확보된다. 더 커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유전자 다양성은 하나하나 형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질에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눈동자, 새, 무당벌레 점 색깔, 기본 배경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 것들, 들쥐의 털색, 달팽이 껍데기 무늬, 이런 거 다 다양성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지고 종이 잘 유지된다고 하면 이제 종 다양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종의 다양한 정도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종이 한 3개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거. 왜?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이 두 종은 서로 먹고 못 키우는 관계도 아니야. 그럼 다 죽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전체 군집 또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생물 종류 수가 많을수록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근데 요거 가지고 문제 나올 거야. 수가 많을수록 분포 비율을 고를수록. 요 두 개. 1번, 2번,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판단 기준. 어느 쪽이 종 다양성이 높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종의 수가 많기도 해야 되고 비율이 고르기도 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고르기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 종수는 7개 같아. 근데 개체수는 이쪽 많아. 전체적으로 개체수는 많아. 근데 이쪽 보니까 막 많은 애는 100개체 200개체 하는데 적은 애는 5개체 10개체 이렇게 없는 거야. 어쨌든 종수는 7개야. 근데 여기도 7개이긴 한데 개체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 적은데 얘들 한 60개를 거의 비슷해. 그러면 종 다양성이 어느 쪽에 높냐? 이쪽에 높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됐지? 그러니까 보통은 종수가 같을 때 분포 비율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포 비율을 고른 게 뭐다?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더 안정적이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아니, 분포 비율 너무 이렇게 차이 나면, 희귀템들 있잖아. 그지? 2마리, 5마리 있는 종이 있잖아. 그지? 멸종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게. 그지? 그럼 종 다양성 높다고 보면 안 된다고. 알겠지? 딱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먹이금을 뭔지 알지? 먹고 먹히는 관계, 그치? 막 이게 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그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먹이 그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높으면 얘들, 이 후보자들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이 그물이 되게 복잡해지고, 잘 봐. 하나가 꼭 없어져. 그래도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겠지? 복잡하면. 그러면 이 생태계는, 군집은 안 망해. 안 망해. 근데 너무 단조로우면 어때? 하나가 꼭 없어지면 얘 먹고 살던 애 어떻게 돼? 얘도 죽어.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얘가 먹던 식물 어떻게 돼? 엄청 폭발해. 완전 환경이 바뀌는 거야. 왜? 얘들이 먹어주니까 유지됐거든? 근데 얘가 싹 없어지면 엄청 폭발할 수 있겠지, 그지? 완전히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종 다양성이 낮으면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라고. 특히 원사가. 알겠지?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이건 뭐냐? 아까 말했지. 군집과 환경 합해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이고, 다양할수록
생물 종과 개체수가 다름으로 종 다양성, 유전 다양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할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경이 다양하다는 뜻이야. 특히 여기 서산, 태안 이쪽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쪽이야. 왜 그렇게? 바다, 산, 바다, 호수, 시냇물, 뭐 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런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호수에만 사는 애 있지? 바다에만 사는 애 있지? 그거 또 되게 중요한 게 뭐야? 갯벌 많지, 서해안. 그지? 갯벌이 그거 아니? 종 다양성이 보물창고라는 거 아니? 갯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엄청 차이 나. 그래서 갯벌을 계속 없애는 게, 땅 만드는 게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 간척 사업 하면 생태계적으로는 뭐야? 되게 안 좋아진다고 보통 얘기해. 과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만 딱 보면 뭐야? 강은 하나 있어, 그지? 바다 환경은 없지, 그지? 그리고 빌딩 환경,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물체가 살기는 힘든 환경들이 많지, 그지?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낮아질 수밖에. 다만 서울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야? 사람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바로 멸종하니? 그거 아니지, 그지? 다 이렇게 딴 데서도 가져오고 해서 이제 먹이도 있고, 먹이라는 게 우리 먹는 거, 그지? 있고 하니까 버티는 거지. 그런 걸 못하는 생명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다양하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잖아. 갯벌에만 사는 애 있고, 산에만 사는 애 있고, 호수에도 사는 애 있고, 육지에 사는 애도 있잖아요, 그지? 생명체들은.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다양한 환경이 많은 서산, 태안 쪽은 뭐니? 여기에 사는 생물 종의 수가 확실한 건 서울보다는 몇 배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뭔데? 종 다양성이 뭐라고? 높은 거고, 그지?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종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생태계 종류는 열대는 보통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이라고 하지. 트로피컬 이라는 말 들어봤니? 이게 딱 정확하게 열대 우림이라는 뜻이야. 트로피컬. 그 다음, 사막, 초원, 산림이 이제, 숲이 빽빽한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습지, 그 다음, 호수, 강, 바다, 이런 걸 각각 다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생태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태계 다양성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요거, 한 문장으로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볼게요. 생태계는 유지돼야 됩니다. 이유가 뭐게? 이거 누가 배우니 너네? 넌 사람이지. 사람을 위해서야. 결론은. 사람이 잘 살아가려면 사람도 생물종이지, 그지? 생물종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돼? 사람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높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생태계 구성하는 생물 종과 개체수가 급격히 안 변하고, 울컥울컥 안 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말하고, 이퀄리브리엄, 평형이라고 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과 평형은 관계가 있지. 어떻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평형에 유지되기 쉽다라는 거야. 왜?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구물이 복잡해지고, 먹이 구물이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서, 들쥐가 없어진다고 해도 올빼미는 개구리 먹고 살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너무 간단하면 개구리 없어지면 뱀도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메뚜기 어떻게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럼 풀 어떻게 되게? 줄어드는 거야. 메뚜기 풀 뜯어먹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게? 메뚜기도 멸종하는 거야. 왜? 이제 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이상해지는 거야.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단조로우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면 이것도 사실 안 복잡한 거야. 훨씬 복잡해야 돼. 복잡하면 어떤 놈이 팍 빠졌다고 해도 다 대체제가 있지. 다 대체제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한번 볼게.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은 다 생물 자원에서 찾거나 이용을 만든다. 휴양림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생태계 다양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다 이거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거 다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생태계 다양성은 인간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만 멈춰줄래요?
내가 할게. 잠깐만. 자,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세 종류. 유전적 다양성 뭐? 한 종에 대한 거. 종들이 모인 거, 그거에 대한 다양성은 뭐? 종 다양성. 거기에 환경까지 다 합해서 뭐라고?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종류 다양성이 있다고 했고,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뭐야?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뭐야? 그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그지?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보전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보전을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배우냐면, 어떻게 하면 생태계 다양성이, 뭐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지부터 배우는 거야. 됐지? 첫 번째부터 볼게. 여기 감소 원인, 이렇게 돼 있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부터 간단하게 정리할게. 당연하지? 아니, 하지 말라는데 낚시하고 이러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야, 애들. 그지? 불법 포획, 남획. 포획은 뭐니? 불법 포획은 실제로 이제 법을 어기고 이제 잡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남획은 뭐니? 많이 잡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는 걸 남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뭐 아프리카에서 뭐 이거 코끼리, 이거 상아가 뭐 비싸게 팔린다고 이제 이 상아 뜯으려고 코끼리 죽이 보니까 코끼리 씨가 마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불법 포획 남획이지, 맞지? 야생동물 밀렵하거나 희귀식물 비싸다고 막 채취하거나, 그지?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제 종 개체수가 줄어들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무조건.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외래종 도입. 이거 뭐 베스 이런 거 알지? 물고기 중에. 볼까? 외래종이 그냥 원래 없던 애가 들어오면 일단 얘는 잠깐은 유리해. 왜?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먹어보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지? 근데 웃긴 게 얘를 먹어본 애가 없잖아. 천적이 아직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또는 꽤 오랫동안 천적 없이 막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외래종이 무섭다. 특히 어류 같은 거.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다. 그지? 저항이 별로 없는 거야. 번식하면서 고유종, 지금 원래 살던 애들이 막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그지?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먹이 사슬의 변화를 일으키고, 먹이 사슬에서 고유종 몇 개를 멸종시킨다고 하면 불안정해지겠지. 외래종, 그지? 웃기지? 뭐 할까? 아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우, 야. 뭐 있는데? 그거 아니, 오징어, 낙지류도 서양인인데 거의 안 먹거든. 그런 거 알지? 바다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애들 중에서 서양인들이 안 먹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종들이, 미국 쪽으로 이렇게, 연안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외래종이지. 자기들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지? 이게 막 늘어나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 웃기지? 근데 우리나라에 외래종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어치워. 그래서 외래종 때문에 되게 위협을 당한 적은 없다고 봐도 돼,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난리 날 때가 있어, 한 번씩. 난리 났어.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웃기지? 다 먹어치워. 요즘 베스라고 민물 어류 전문 식당도 있어. 와. 어디에서도 안 먹는 물고기 우린 잡아서 먹고. 그것도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 맛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스가 외래종에서 와, 내 세상이다 하고 살다가 이거 봐라, 점점 잡혀가잖아. 그지? 인간한테 모르고 하면서 물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 탁탁탁 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알지? 홍어. 어른들은 잘 먹거든. 잘 먹는 사람 많거든.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먹는 사람 많거든. 비싸, 그 홍어가. 근데 그 비슷하게 생긴, 약간, 얼굴은 사람 얼굴처럼 생긴데, 넙대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되게 혐오해. 외국인들은 혐오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버려. 버리는 거 사오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흑산도라고 전라남도 이제 섬이 있고 그쪽에서 잡히는 홍어가 되게 고급스러운 홍어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한국에서 먹는 홍어의 95% 이상은 그 외국 홍어거든. 그게 어디서 나냐면 미국 아래쪽하고 남아메리카 위쪽, 이쪽에서 나. 그 다 버리는 걸 그쪽 나라 아싸 제수하면서 파는 거야. 돈 좀 주니까 한 마리 5,000원에 파는 거야. 우리나라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먹어줘 우리나라. 응? 홍어 왜? 내가 잘 먹냐고? 먹어. 근데 즐겨 먹진 않아. 근데 먹을 수 있고 꽤 자주 꽤 몇 번 많이 먹어봤어. 홍어 혹시 본 학생들 알겠지만 이거는 삭힌 수준에서 심하게 삭힌 거기 때문에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가스가 꽉 차 있다고 보면 돼. 그럼 씹으면 확 이렇게 코가 뚫리고 화생방을 연상하게 하는데, 한번 다음에 먹어봐. 근데 이게 삭힌 게 발효된 거거든. 발효된 게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 별로 없어. 안 좋은 균이 서식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보통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르신들은 이제 술 마실 때 홍어하고 같이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안주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홍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살 먹을 수 있잖아, 그지? 홍어, 그지? 홍어 살을 먹을 수 있고, 또는 이걸 전처럼 튀기거나 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국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제일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튀김 같은 거 왠지, 튀김은 이제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거든. 그래서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삭은 게 뜨거워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먹으면 이제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부위로는 홍어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홍어 살에 비해서 이제 핵폭탄급. 먹고 버티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요. 딴소리 했다, 그지? 외래종 때문에. 어쨌든 외래종에 대해서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풀, 뉴트리아 알지? 돼지같이 생긴 쥐 있잖아, 그지? 어디 낙동강 쪽에 꽤 많았는데 이것도 다 잡았어. 없어졌어. 얘 뉴트리아 걱정 안 하고 살아. 근데 꽤 오랫동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위협적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뭐 하니까 이거 없어지는, 이것도 먹는 인간이 있어. 분명히 몸에 좋다, 좋아. 몸에 좋다 하면, 아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뉴트리아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보상을 해줬거든. 그거 할 필요 없어. 몸에 좋대 이렇게 누가 한 마리 해놓으면 쫙 다 퍼져가지고 없어지는 거지. 재밌지?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베스, 블루길, 얘도 이제 물고기지, 그지? 블루길하고 베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환경오염. 당연히 안 좋지, 그지?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돼서 식물도 동물도 안 좋겠지. 살아가는데, 그지? 그래서 대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해서 생태평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도 잘 못 자란다. 동물도 원래 자기 환경에서도 점점 안 좋아지는 환경이 된다. 그지? 또는 뭐 생물 농축이라고 들어봤니? 막 안 좋은 게 몸에 농축되다 보면 죽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혹시 일본이 이제 공업화되면서 이제 막 좋은 환경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납 농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따이 병, 미나마타병 뭐 이런 이상한 병들이 없던 병들이 생겼었거든. 그런 것도 환경 오염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이런 거. 오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생물 농축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 다음, 기후변화. 이거는 딱 하나. 지구온난화. 여기에 CO2 이렇게 적어놔.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다고. 오케이? 적어놔. CO2. 이산화탄소 왜 생기는 거야? 공장 굴뚝, 자동차 매연, 그지? 태워서. 석탄, 석유, 화석연료라고 하지, 그지? 석탄, 석유 태울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어떻게 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면 식물이 꽃이 피는 시기나 동물이 이제 짝짓기 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교란돼요. 다 동물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 너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도 다 정해져 있어, 사실은. 근데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좀 흐트러졌지만, 잘 보면 본능적으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는 꼭 10월 되면 털이 불불 빠져요. 털갈이 한다라고 하지.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3월에는 절대 털갈이 안 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5개 중에. 이거 볼게.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가계가 단편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여기가 이제 뭐 숲이거나 아니면 들판이었다고 하자. 이 땅이. 이 숲이나 들판에 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겠지, 그 생명체. 그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좀 꽤 많은 게,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은 게 있어. 우리나라 일본만. 고라니. 자동차 타다가 이제 그 사슴같이 생긴 게 쓰러져 있는 거 본 적 없니? 나는 한 1000번은 봤거든. 운전을 많이 하니까. 고라니. 그 로드킬이라고 하지, 로드킬. 실제로 여기 로드킬이라는 말 나와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건데, 고라니가 왜 죽어? 길 때문에 죽는다. 맞지? 길 없었으면 안 죽어. 그지? 안 죽지?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생태계 환경이 있는데 사람이 길을 만들다든지 뭐 기찻길도 마찬가지야. 도로나 기찻길 같은 거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 넓은 곳에서 고라니 뛰어놀고 살았는데 길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걸 경계로 뛰어넘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서식지가 잘리지, 그지? 잘리는 거지. 길이나 철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편화. 단이 이제 자를 단자야. 오케이? 됐죠? 단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숲을 베든지 뭐 습지를 매립하든지, 아까 말했던 간척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서식지 파괴야. 숲 벌채, 숲에 사는 애들 다 쫓겨나겠지, 그지? 또는 늪이나 아니면 갯벌, 그지? 이런 매립하는 거, 이거 다 쫓겨나겠지, 없어지겠지, 그지? 이게 서식지 파괴라고 볼 수 있어. 자, 요런 것들은 서식지 파괴야, 그지? 그 다음에 소규모로 분할되는 거, 길 같은 거, 철도, 도로, 이런 거. 맞지? 이런 식, 되면 이제 이걸 단편화, 서식지가 단편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아니, 도로가 얼마나 넓다고, 철길이 얼마나 넓다고, 별로 좁잖아, 그지? 엄청 넓은 땅에, 이렇게 도로, 철길, 생겨봤자,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동물들은, 그런 게 있다고. 봐봐. 어쩔 수 없이, 야, 동물들 중에서 그 고속도로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애 봤니?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거나 위협이 되는 공간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처음에 이 환경에서는 이 경계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멀리 벗어나서 요 안쪽에 여기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야. 이 초록색은 뭐냐면 이게 경계인 거야. 분명히 면적이 있고 땅이 있는데 여기는 잘 못 사는 거야. 사람하고 접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근데 이제 단편을 하면 도로 면적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못 사는 면적이 확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도로 때문에, 철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록색이 많아졌지. 이만큼 폭은 다 못 산다고 하면 결국은 살 수 있는 거는 이 하얀 쪽, 요 네 개의 사각형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 철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계로 못 사는 면적이 확 늘어나게 돼서 서식지 면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도로, 철도 자체가 아니고 그 경계로, 그지? 양옆에. 이거 가장자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가 뭔지 알지? 가장자리, 맨 끝자리를 얘기하는 가장자리. 칠판의 가장자리, 이런 데가 가장자리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 서식지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못 사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어떻게 된다? 가용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서식지의 면적은 매우 줄어들게 된다. 오케이? 됐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의미 잘 알아두면 되고.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생물 다양성 보전. 이런 거다. 착하게 살자는 거야. 자, 개인적 노력. 에너지 절약해야 돼, 안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에너지 절약하면 돼. 자, 자원 재활용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아무 데나 다 플라스틱 병 다 던져놓고 하면 돼? 안 좋지. 착하게 살려면 뭐야? 다 모아서 정리해줘야지, 그지? 자원 재활용해야 돼.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 뭐야? 착한 거지. 저탄소 제품이 뭐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온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지금 서산에도 저탄소 제품 사용하면 그 지원금 줬어요. 꽤 오랫동안. 너네는 몰랐지? 난 받았다? 나 서산이 그 주민등록이 한 2, 3년 동안 돼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도 막 그거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앱으로 이제 막 해서 이제 인증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2, 30만 원 받았어. 여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 유도하는 거지, 그지? 환경 유지를 위해서.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사회 국가적 노력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될 일은 아니야, 그지? 볼게. 생물 서식지 보호, 생태 통로 설치. 아, 보호하자는 거야. 생태 통로가 뭐냐?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도로를 가다 보면 저기 육교같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다니는 거야. 도로에서는 안 보여. 그냥 육교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꽤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있거든. 막 이렇게 써놔. 이게 뭐냐? 생태통로야. 생태통로.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보통 사람들이 인도라면 이거 아스팔트로 만들었겠지, 위에를. 그지? 근데 이걸 숲처럼, 그지? 들처럼 이렇게 풀자라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단편화돼 있지만 동물이 지나갈 수 있잖아. 그지? 동물이 지나갈 수 있어. 일단은 로드킬 안 당한다, 첫 번째.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단편에 따로따로의 면적이었는데 이게 연결된 면적이 되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이 불법 포획, 남획 방지. 해야지. 그지? 예를 들어서, 저기, 자몽저수지에서 새 잡으면 돼, 안 돼? 진짜 한 11월 되면 나 자신 있는데, 자몽저수지에서 하루에 1000마리 잡을 자신 있어, 진짜. 그냥 조준 안 하고 총 쏘면, 다다닥! 총알 하나에 한 4, 5마리 잡힐걸? 빽빽해! 진짜로. 가봐, 한번. 12월 돼도 있어. 근데 11월, 뭔지 알지? 이쪽 영역이 천새들도 많이 오는 데인 거 알지? 저기 안면도 가는 쪽에 보면 공원도 있지. 그지? 몰라? 천새 공원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 거기 독수리 살아. 독수리가 거기 뭐지? 닭처럼 살아. 이만한 독수리가 실제로 돌아다녀. 그냥. 사람들 주는 먹이 돌아다녀. 한번 가봐. 난 애들 데리고 2번 가봤었거든. 그런 데 있어요. 다 뭐 하는 거야? 천새들이 추워지면 시베리아 쪽에 더 추워졌잖아, 이미. 그래서 우리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얘들은. 겨울 되면.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 겨울이 뭐야? 쾌적한 거야. 안 추운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새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종류도 되게 많아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거기, 뭐라고 할까? 인생사진 남길 수도 있어. 막, 이 큰 흰 새들 있잖아, 그지? 뭔지 알지? 학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한 500마리 뭐 이렇게 몰려 있어. 시끄러워 죽겠어. 빡빡빡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동물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은 그 많은 새를 어떻게 관리해, 그지? 자연이 만든 거야, 자연이. 자, 포획하면 안 됩니다, 새. 그거 튀겨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외래종 도입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지? 외래종 도입 시 이게 괜찮은지 안 따져야 된다는 거야,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해야 된다. 맞지? 그리고 자생기에서 방사능 방사는 뭔지 알지? 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통 물고기 풀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연어, 막 이게 치어도 풀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연어가 뭔지 알지? 그런 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다양성이 높은 거를 유지할 수 있게 지정해서 사람들 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계절이나 이런 걸 다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식물 유전자 보존하는 게 종자은행 설립 및 운영.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서산에. 알고 있니? 누구 종자가 있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게 있어. 맞아. 한우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쪽에 한우의 질이 보통 평균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종자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는 거야, 서산에. 거기 어디냐면 해미에서 거기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 넘어가는 길에 내가 수십 번 가봤어요. 오케이? 종자를 찾으러 간 건 아니고 그 국도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알게 됐지. 오케이, 그런 거.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을 해야 된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말했잖아. 종 다양성이 높다, 낮다 할 때 뭘 판단하라고? 이런 거다. 가나 두 지역이야. 식물로 봤어, 식물로. 신갈나무, 구상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어. 근데 종류는 뭐야? 가도 나도 냈다 있지? 그지? 근데 봐. 가는 5, 6, 6, 3 조금 비슷해. 근데 나는 1, 2, 7, 6, 1.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쪽이 완전 쏠렸지, 그지? 전체 개수로는 같아. 종수도 같아. 근데 얘는 쏠렸고 얘들은 조금 약간 퍼졌지. 그지? 그럼 종다양성 어느 쪽이 높다? 가가 높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너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 요것도 좀 더 복잡하게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걸 잘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10분 정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아주 기본 개념만 하는 거 볼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는 숙제 검사도 좀 약간 까칠하게 할 겁니다. 공부를 해오라는 거. 그런 어떤 그 강제성이 좀 있어야지 공부하기 편해. 어떻게 보면. 아니면 시간 없으면 안 하게 되고 피곤하면 안 하게 되고 그렇잖아, 공부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시험 칠 때까지 조금 더 바짝 쪼으자고.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세요.